제가 이 책을 되게 준비 많이 했던 이유는 저희 이제 귀엽게 안 봐주셔도 돼요. 저희 이제 전문가입니다. MZ세대들을 위한 전략 및 퍼스널 브랜딩에 관련된 건데 저는 앞으로 더 컬처 테크가 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대 교수님이 이제 인터뷰도 해주셨고 누구나 읽었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되게 쉽게 풀어낸 이제 인쇄가 들어가서 다음 주에 배포가 돼요. 그렇다면 재테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22살 이때 만약 3천만 원이라고 하면 그게 생겼어요. 저 같으면 솔직히 차 사고 싶을 것 같아. 차를 사거나 여자라면은 뭐 네. 명품 가방을 사거나 아니면 뭐 해외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성형을 좀 한다거나 네, 그렇죠. 뭐 이렇게 돈을 쓸 것 같은데 그 돈을 그렇게 안 썼어요. 전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재테크에 센스가 있는 게 아닌가. 그 돈을 어디다 썼어요? 아니 사실 여행도 많이 갔었고 저는 근데 사실 저에 대한 그 브랜딩에 돈을 되게 많이 썼던 편이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쵸? 이건 제가 네.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전 되게 처음에 서진을 만나고 나서 카카오톡을 추가해 보니까 생일 파티 사진이 있는 거야. 생일 파티 사진이 있는데 이게 진짜 까먹고 있었어. 몇백 명씩 이렇게 막 뒤에 막 사람들이 엄청 그쵸, 많고 처음 서진아 24살 축하해 봤는데 얼마나 이러면서 어이없었을까. 그러면서 막 뭐 무슨 선물이 엄청 쌓여있고 나 얘 무슨 이런 인싸 얘 연예인인가? 이 사진 쳐보니까 안 나와. 이 사진 그 남자 그쵸, 연예인 그때도 있죠. 안 나왔어가지고 그분만 나와요. 맞아. 그래서 그래 약간 연예인 같은데 뭐지? 재밌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매년 돈을 생일 파티를 엄청 크게 열죠. 맞아요. 네, 코로나 전엔 더 크게 열었고 네. 그래서 한 300명 왔을 때도 있고 그쵸. 누가 생일 파티에 300명을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그때? 한 대관 해가지고 네.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한 2, 3천 들어요. 아니 2, 3천이면 에르메스백가 하는데 네. 이분은 그런데 돈을 쓰는 플렉스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파티가 아니라 그쵸. 그쵸. 자기 브랜딩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마케팅 수단인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알리는 수단인 거죠. 저희는 녹음 비용이나 뭐 사진 작가, 영상 촬영, 그 이후에 편집, 그 다음에 뭐 그 당일날 녹음 장비들, 엔지니어 이런 게 좀 돈이 많이 그러니까 나왔어요. 생일 파티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뭐 놀고 막 술 먹고 끝나는 파티가 아니라 그 본인의 또 전공을 살리는 거죠. 실제 클래식 연주를 하고 일단, 네. 그죠? 뭐 댄스 공연 같은 것도 하고 공간을 하나 빌리고 일단 대관료 들어가죠. 그다음에 그 촬영하죠. 촬영팀 들어가죠. 그쵸. 녹음하고 음식도 다 준비해야 음식도 되고 준비하고 스텝도 있어야 되고 스텝도 하고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막 플렉스하고 뭐 그쵸, 이런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어가지고. 사실 꼭 필요한데 돈을 쓰는데도 그 정도 나가는 거다. 좀 되게 특이한데 뭐 주식을 사거나 그랬던 것도 아니고. 저는 사람한테 투자를 많이 맞아 했어요. 이거네 맞네. 사람한테 네. 투자를 했어. 실제로 어렸을 때. 많은 도움도 받았고 네, 그래서 그만큼 본인이 그 투자한 것에 대한 전 리워드가 되게 더 크게 받은 더 것 크게 같아요. 받았다고 네. 생각하나요? 어린 나이에 그 몇천만 원 되게 큰 돈이거든요. 그쵸, 엄청 큰 그러면 돈이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건 경험을 사는 거잖아. 경험이나 인맥, 사람 여기에다 투자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재투자. 사업가의 기질인 거죠. 이거는 재투자를 해서 다시 이게 커지고 또 이제 지금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건 안 하나요? 저 사실 주식도 하고 지금 PB라고 제가 넣어놓은 주식도 있고 프라이빗 뱅커한테 PB를 하려면 어느 정도 그게 단위가 돼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뭐 그렇고 어느 정도 단위? 그러니까 제가 멋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정보 들어서 하는 거 뭐 어느 정도 그 다음에 그냥 아예 전문가한테 저 맡기는 누나라고 거 부르려고요. 뭐 어느 정도 약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주택청약 같은 거에 뭐 그냥 넣어놓고 그냥 완전 분산해놨어요. 네. 주식은 언제? 본격적으로 계좌파고 한 거는 작년 정도부터였고. 그러니까 여러분 네. 이게 재테크 물론 중요한데 어렸을 때부터 물론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데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먼저 하고 맞아요. 그죠? 사업이나 이런 걸 만들고 네. 돈이 많이 벌리니까 그걸로 그 돈으로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작은 버는 돈을 저축을 해서 조금씩 주식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파이를 키운 다음에 맞아요. 그걸로 주식을 시작한 게 이제 작년이다, 그죠? 그쵸.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이게 떨어져도 멘탈이 버틸 수 맞아 있어가지고. 맞아. 작년부터 시작했고 그 주식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사람들 말도 뭐 많이 듣긴 하지만 지금 트렌드 키워드를 좀 읽는 편이에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장기간을 봤을 때 성장을 할 거는 확신이 있으면 거기에 좀 분산 투자를 하는 편이죠. 분야. 그래서 저는 사실 작년에 되게 크게 수익을 벌었던 거는 블록체인이나 코인 관련된 회사. 그 운도 좋았죠. 그리고 주식은 그런 식으로 하고. 네, 근데 사실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막 엄청 전문가처럼 공부를 하진 않지만 그냥 내가 이 주식을 한다는 명분 때문에 경제 공부를 하게 돼서 스스로 공부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경제공부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국경제 구독 모바일로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팝업 떠서 관심 있는 거 보고. 저도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그 핸드폰으로 본다는 거죠 기사를. 네. 항상 생각을 하는데 한 이틀 하다 말고 막 네, 그래. 모바일에 아예 혼자 팝업 그걸 어떻게 뜨니까. 봐요 근데? 모바일로 이렇게 팝업 뜨게 해놨어요. 주식은 이런 식으로 신문을 보면서 경제신문을 보면서 트렌드 보고 투자를 한다. 분산 투자를 해서 실제 수익률이 꽤 괜찮았다. 네, 근데 사실 저도 아직 주식은 좀 조심스러운 게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맞다고 해도 예를 들면 코인도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사람들이 몰리고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논리랑 그대로 가지 않는 게 주식이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주식에 대한 비중은 좀 낮추고 있고 그러면 네. 어디 가장 큰? 저는 그래서 사실 요즘 저의 관심사는 건물에 엄청 꽂혔어요 요즘. 최근에 저도 이제 네. 서진이 덕분에 그런 건물 관련된 부동산 업체 그쵸. 대표님이랑 미팅도 해보고. 네. 사실 제가 공부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달 동안 책 두꺼운 거 엄청 읽고 유튜브 거의 100개 가까이 본 것 같은데. 근데 유튜브 검색했을 때 나오는 거 다 보고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서 밑줄 그으면서 제 기준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으로 부동산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정리를 한 거거든요. 제가 엄청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선별을 한 기준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저 무조건 강남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일단 강남 빌딩 시장은 되게 신기한 게 내가 이거를 70억 주 샀어. 네. 근데 3개월 만에 이게 100억에 팔리는 걸 저 봤어요. 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보통 이제 몇 천억 몇 조를 벌면 몇십억 몇백억은 돈이 아니게 이제 보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나 이제 돈 벌었으니까 나 강남 여기 다 살래가 돼요. 내가 여기를 개발하고 싶으면 여기 다 사야 이거 같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면적이 예를 들면 50평이라고 해도 50평을 그대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면적이 엄청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내가 여기 꽂혀서 혹은 내가 돈 너무 많이 생겨서 강남 건물주가 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강남 건물 매물이 많이 없는 거지. 그러면 사업으로 되게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먼저 하는 게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고 싶은 걸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수요가 확실하다는 거네요. 네. 대신에 강남의 건물의 단점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처음에. 꼬마 빌딩 같은 경우도 그래도 자기 현금 기준으로 40억 정도, 30, 40억 정도 있어야 좀. 근데 왜 그 네. 아파트 이런 거 안 하고 왜 건물에 꽂힌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최근 5년간 말이 너무 안 되게 올라서 앞으로는 이 정도 상승 곡선이 없을 거라고 저는 당장 몇 년 내는 저희 세대는 같은 돈 대비해서는 오르는 폭이 일단 적을 거다가 1번이고 2번은 아파트 오르는 게 내가 잘해서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은 내가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 내가 만약 여기서 이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의 마케팅을 우리 회사에서 해주는 거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별을 하는 거죠. 입주자들을. 우리가 다른 데서 하는 월 3, 400 받고 하는 것들을 해줘. 대신에 내가 월세를 100만 원만 더 받는 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기획력은 우리 회사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네트워킹 파티도 열어주고 여기에 끼고 싶어서라도 여기 입주를 하게끔 대신에 다른 데랑 월세를 높게 받으면 이 건물이 나올 수 있는 순수익이 많잖아요. 그리고 건물을 팔 때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 건물의 수익이 얼마 나오냐. 근데 수익을 내가 만약 2배로 맞춰서 올리면 건물 가격을 점핑해서 팔 수가 있는 거죠. 아파트보다는 건물 쪽에 지금 네, 저는 꽂혀 훨씬 더 있어요. 미래가 있다고 보고 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지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게 성인이 되고 나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뭔가 어떤 분야에 꽂혀서 막 파본 적이 많이 오빠 없거든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지친 거 아닐까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먹고시 아이고 근데 힘들어. 그렇게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서진이를 만나려고 하는 게 이러면 이렇게 자극이 되고 나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쵸. 들면서 그러면서 사실 유튜브 시작하게 된 것도 오빠 우리 해보자. 얘가 하자고 안 했으면 나 안 했을 거야. 2017년도 첫 해보자 유튜브 해가지고. 궁금하시면 네. 안세훈 이서진 치면은 2017년도 오빠의 완전 첫 데뷔작을 볼 수 있어요. 나오거든요. 꿀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실행력이 약하다 그러면 실행력 좋은 주변에 친구들이 분명히 맞아요,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라. 네.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즘에 젊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우리 구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되게 장황하게 뭐 건물 이런 걸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제일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인데 리스크가 적은 건 자기가 할 수 있는 뭔가를 매뉴얼화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좋을 것 같아. 네, 여러분 그래서- 이거 받아 적어요. 받아 적어. 그래서 뭐 예. 예를 들면은 뭐 매뉴얼화. 오빠가 변호사지만 네. 오빠가 꽃꽂이를 잘하는 것 같아 스스로가. 네. 그러면 그냥 꽃꽂이 잘하는 거를 영상으로라도 만들던지 블로그에라도 올리던지 네이버 카페에 오빠가 원데이 클래스를 만드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공자인데 불친절한 거보다 전공자는 아니지만 오빠가 했던 예시 포트폴리오가 있어서 나 이것처럼 하고 싶어 면 전공을 보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음악이 원래 본업이었는데 출판이 국회였는데 이게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나 매뉴얼화를 해서 일단 그걸 가지고 뭔가 컨설팅을 하든 뭘 하든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면 10개를 똑같이 했을 때 이게 돈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10개 중에서 돈이 되는 거 1년 내로 추려서 돈 되는 거 2개에만 이제 또 집중.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점점 줄여간. 그럼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네. 이제 남은 게 이제 뭐가 있나요? 이제 책도 지금 네. 매년 계속 발간하고 있다는데 그쵸. 새로 발간된 책이 혹시 네, 있을까요? 며칠 전에 이제 인쇄가 들어가서 다음 주에 배포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더컬 채널 이름 바꾼 지 1년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꿈을 찾는 시리즈밖에 안 냈거든요. 꿈을 찾는 음대생, 꿈을 찾는 직장인, 뭐 꿈을 찾는 스타트업 다 약간 대학생 느낌의 저는 되게 꿈을 꾸고 있으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느낌이었으면 제가 이 책을 되게 준비 많이 했던 이유는 저희 이제 귀엽게 안 봐주셔도 돼요. 저희 이제 전문가입니다. 그 그래서 책이 뭐죠? 그게 이제 더컬처 앤 드림이고 부제목이 MZ 세대들을 위한 전략 및 퍼스널 브랜딩에 관련된 건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거기 있죠? 네. 안에 뭐 예체능 친구들이 읽었으면 하는 모든 내용을 담은 건데 요즘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하지만 이게 뭔지 잘 모르는데 문제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특히 이제 예술을 했던 친구들은. 근데 저는 앞으로 더 컬처 테크가 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NFT가 엄청 흥하고 미술 작품으로 돈을 버는 게 있는데 왜 버는지까지 사람들이 귀찮아서 이제 많이 안 보잖아요. 그래서 제 책에는 NFT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NFT 관련돼서 이슈가 되는 거 이제 그 법대 교수님이 이제 인터뷰도 해주셨고 그다음에 NFT로 실제로 돈을 버는 미술 작가 인터뷰까지 했어요. 오. 완전 트렌디한 테크 이걸로 생길 수 있는 법적인 이슈들 그리고 이걸로 진짜 돈을 버는 예술가. 저도 하나 사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생일 파티 오면은 아마 예. 또 외에 인공지능, 메타버스 AI, 예. 이 세 개 키워드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누구나 읽었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되게 쉽게 풀어낸 그런 거고 그다음에 책 쓰는 게 왜 써야 되는지랑 책을 쓸 때 시행착오들이랑 저희 회사에 안 맡기더라도 자기 혼자 책을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법 그러고 그 외에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다 미래 비전 같은 거를 내가 10년 동안 할 계획을 다 넣은 한 파트가 있어요. 또 좀 있으면 다음 주 주말인가요? 맞아요. 벌써 다음 주말이에요. 생일 파티를 정말 이를 갈고 준비하죠. 기획안만 지금 20페이지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또 오빠가 MC를 봐주시기로 MC를 본 했어요. 오빠 MC를 또 기대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거의 약간 공식이 돼가지고 네. 소진이 파티에 되게 몇 년 연속으로 제가 그쵸? 아니 거의 한 하고 있죠? 4년? 3년? 그쵸? 네. 그쵸? 졸업연주 3, 4년? 졸업연주 파티 때부터 했으니까 항상 계속 MC를 한 보고 5년째. 있습니다. 근데 항상 중요한 건 이제 오빠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 생일 때는 사실 생일 파티 명목으로 저희가 이번에 나오는 신간책도 나눠주고 뭐 악기팀 쇼케이스도 하고 앨범 발매될 자작곡도 발표하고 올인원 느낌? 그냥 생일 파티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과시하려고 막 내 인맥 이 정도다 그게 아니라 오빠가 제일 큰 자랑이죠. 네, 뜻이 어떤 제 인맥 중에서. 네, 아무튼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됐고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요전부가 되고 싶은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